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열 좀 식히시고. 네. 자, 오늘은 또 재미있는 나라밖 이야기, 다른 나라 이야기. 지난번에 해담 경정서 어혜진 소장님 개인기 한번 보여주셔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SNL의 뺏길 인재다. 진짜 우리 내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안 보신 분들은 자 후회하십니다. 꼭 네. 한번 보시면, 야 어혜진 소장님의 진짜 극한의 개인기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기가 있는데 왜 이거라군요? 왜 지금 해외 뉴스 이거 하고 있어? 내가 저런 개인기 있으면 나 SNL이야 바로. 나도 그거 안 합니다. 야 직업을 잘못 네. 선택하신 성심당이 떡볶이 만드는 소리 하고 있다. 오 소장님 생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오늘은 또 무슨 얘기? 네. 어느 나라의 무슨 이야기? 직업 잘못 찾은 오 소장님. 네. 오늘 뭐 할까요? 아니요, 네. 근데 그 댓글을 이렇게 쫙 봤거든요. 예. 쇼츠에. 어. 근데 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울컥함을 느꼈어요. 왜? 뭔가 크크크크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 반응이 좋으니까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그 본능이 있나 보다. 딱 개그맨의 피인 거예요. 개그본 사람들 웃어주니까 좋아하고. 그렇지. 아니 그리고 이 뭔가 일상에서 웃을 일이 없는데 웃었다 크게 정말 찐 웃음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분들을 웃겨드렸구나. 그럼 너무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보람되다.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것도 진짜 행복한 일이지. 사람들 너무 웃게 행복했어요. 만드니까. 정말 그 댓글 크크크에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제가. 다들 그리고 오 소장님 그렇게 웃길 거라고 생각 못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뿜었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앞으로는 두 분은 어혜진 아시잖아요. 소장님 그 개인기는 별도로 쇼츠로 만들어서 저희 유료 회원들만 대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얄밉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준비해 오신. 빨리 배워보죠. 네. 오늘은 요거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네, 요건데요. 요 기사는 이제 이코노미스트 기사 오랜만에 가져왔는데 이번 주에 게재한 기사예요. 이게 이제 제목을 보면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죠. 언제 월세가 내린 적이나 있기는 해?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제목의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 좀 시니컬한 아, 제목이죠. 네. 월세가 어느새 천년에 내리겠냐? 에휴,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에요. 에버가 있어서 그렇구나. 에버. 네. 그렇습니다. 네, 유럽의 근데 이제 세입자들에 대한 유럽의 주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럽 세입자들이 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유럽 세입자들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살지 않고 세를 구하는 사람들 자체가 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살겠어요? 자기 집에서 안 살면 남의 뭐 집에서 살죠. 남의 집에서 살겠죠, 사는데 뭐. 점점점 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남의 집 사는 대부분은 사람들. 남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의 집에 살게 되는 게 되죠. 그렇죠. 그렇겠죠. 모든 세입자는 다주택자 네. 집에 사는데 근데 유럽도 집이 많은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으로 계속 양분이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새로 지어지는 집들을 예전에는 청년들이 사고 신혼부부가 사고 그러다가 네. 점점 더 50대 노인이 한 채 더 사고 세 주고 아하. 또 한 채 그렇죠. 더 사고 세 주고 그러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서 그리고 말하는 이슈가 되고 있는 세입자라는 거는 뭐 공공임대주택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냥 집주인의 그런 집에 새 들어 사는 그런 세입자를 말하거든요. 네, 요 표 한번 보겠습니다. 요 표는요, 진한 빨강색이 2022년인데 연한 이제 핑크빛 도는 게 이제 12년 전입니다. 12년 만에 이 국가마다 세입자 비중이 이렇게 늘어났다. 늘었네. 얼마나 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조금씩 다 늘었군요. 웬만한 나라는. 그렇죠. 붉은색이 앞에 있으면 이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저머니는 그냥 오히려 늘 조금- 거기가 거기군요. 네.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표에는 안 나오지만 예. 제일 극적인 거는 영국이에요. 왜냐면 영국은 제가 따로 이렇게 찾아서 표시를 해봤는데 네. 이 빨간 선
제가 임의로 그었습니다. 보기 좋으라고. 쉐어 오브 테넌트면 세입자 비중. 네, 그 영국은 지금 2000년 여기 형광펜 해놨는데 2000년에는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는 인구가 지금 연한 파랑색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한 파랑색은 이제 임대주택 같은 공공임대. 공공임대주택이 네. 진한 파랑, 네. 하늘색은 그냥 민간 일반, 네. 임대주택. 민간. 집주인이 새 들어 사는 집주인한테 새 들어 사는지. 그렇습니다. 영국은 2000년에는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는 인구가 10명 중에 1명꼴이었어요. 10%.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네. 근데 요즘은 일반 임대 인구가 10명 중에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오히려 런던 같은 경우에는요, 절반 이상은 임대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주택 소유 비중은 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숫자도 좀 줄었네요. 네. 인구 근데 늘어났으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요.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일단은 그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사람들, 뭐 부모의 도움이라든지 뭐 은행 대출, 뭐 저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우니까 부족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집주인들이 임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렌트해서 살 집을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비싸 일단. 네, 수요가 많으니까 집주인들이 금리가 너무 높고 그리고 세금도 있고 임대 부동산에 대한 계속 새로운 규제들을 도입하게 되면서 임대를 해봐야 수익에 도움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출 뭐 있으면 대출도 있죠. 그리고 뭐 집 이런 거 보험도 들어놔야 되죠. 그다음에 뭐 각종 유틸리티 같은 그런 요금 내야 될 것도 있죠.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올려야 되는데 뭐 임대료를 올리는 게 또 쉬운 것도 아니고 임대차 보호법 있나 봐요. 뭐 그런 규제들이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올린다고 해도 그걸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죠. 자꾸 그렇게 비싸면 어떻게 집을 구합니까? 그래서 이제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아예 집주인들이 집을 팔거나 아니면은 아예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로 돌려요. 예. 단기 임대는 그래도 돈이 된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이후에 이걸 아예 단기 임대로 돌려버려가지고 그게 단기 임대 수가 한 3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만큼 네. 젊은이들은 뭐 꼭 젊은이만 세 사는 건 아니지만 세입자들은 새집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네, 비싸지고 그렇습니다. 열악해지고.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봤을 때 그래서 요즘 유럽에서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길래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기사를 썼을까? 일단은 이 기사 전체로 봤을 땐 세입자가 너무 힘들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세입자는 다 힘들어요. 전 세계 세입자는 다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 사례를 좀 들었는데, 조금 익숙한 사례도 있고요.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스웨덴의 스톡홀름 사례를 하나 들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여기도 세입자들이 힘든 나라인가 봐요. 맞습니다. 스톡홀름. 월세가 너무 비싸서 스톡홀름에 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그 스톡홀름에 있는 기업들조차도 굉장히 인력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난감하다. 직원들 살 집이 없어. 네, 그래서 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 요거는 2016년도에 났던 기사예요. 스포티파이 파운더 네. 스웨튼. 그 스톡홀름에 스웨덴. 본사를 둔 회사 중에 스포티파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6년에 스웨덴 정치인들한테 공개 편지를 썼어요. 글로벌 서비스를 론칭하면서 세계 곳곳에 이런 유능한 인재를 불러 모아서 채용을 하고 싶은데 스톡홀름에 좀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도무지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인재들이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무로가 사무실인데 직원들이 다 파주에서 출근한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죠. 그래서 스웨덴 정치인들 당신들 주택, 세금, 교육 시스템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스웨덴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위태로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읍소를 하는,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업을 좀 키울까 하는 고민이 든다. 예. 뭐 이런 내용을 보내죠. 근데 이제 아까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니 뭐 세입자들이 어려운 경우가 전 세계에 한둘이야? 그리고 특히 뭐 수도를 중심으로 이제 대도시라면 어디든지 월세 비싸고
집 구하기 어렵지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런 상황들마다 유럽의 각 나라들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왔느냐 어떻게 풀어왔냐면 정치인들이 임대료 제한법 뭐 이런 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전형적인 방법이네.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왜? 어쨌든 그래서 돈을 주면 되지. 뭐 일참 간단해. 춥다. 일슈. 얼마 이상 소득 밑으로 하면 돈 주면 되지. 네, 그래서 스웨덴도 그런 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 그런 법이 있다 보니까 임대료는 싼데 네. 임대료가 싸니까 집주인들은 어떻게 써요? 집을 잘 빌려주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집이 결국엔 또 부족하다 보니까 집이 새로 안 지어지죠. 있는 집이야 그래도 빌려는 주겠지. 그쵸. 그러나 에어비앤비로 돌리고 말지도 하고 새로 집을 안 짓겠죠. 그것도 그렇고 그 집이 계속 부족하고 이제 사는 사람들은 뭐안 나가려고 할 테고 그러니까 20년은 기다려야 뭐 집이 나오고 임차용 집이 나오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이제 우리가 뭐 방 2개짜리였는데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서 방이 좀 한 3개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이사를 또 가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집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가족 수가 늘어나도 집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 집 빼면 20년 기다려야 되니까. 구할 수도 없고 20년 기다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사를 가더라도 조용히 몰래 가요. 그리고 그 집은 뭐 친척에게 넘긴다든지. 아, 야, 나 이번에 이사 가야 되는데 어. 우리 집 그 구청에다 다시 반납하면 그거 번호표 뽑고 한참 기다려야 되는 귀한 집이야. 네가 와서 몰래 살아. 그러든지. 한 달에 80만 원만 보내. 맞아요. 그리고 뭐 아이가 늘어나서 내가 큰 집이 필요하면 또 어딘가에서 자녀가 독립을 해서 오히려 집을 좀 줄여야 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네. 또 속닥속닥 해가지고 당근에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들어오시고 제가 갖고 먹겠대. 이렇게 몰래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빌린 집인데 이제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웃돈을 받고 이제 수작 넘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 대신 조용히. 네, 조용히. 그대로 내가 사는 걸로 서류상은 해놓고 당신들이 살아. 그러나 이제 웃돈을 그 대신 조금 돈 좀 가져와. 네. 그러다가 뭐 법정 소송까지 간 사례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도심에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도심에 계속 눌러 앉아 있고 예. 정작 도심에 좀 들어와서 일을 해줘야 되는 젊은 층들은 자꾸 외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뉴질랜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예. 있는데 예.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이게 편하게 얘기할게요. 워낙 비슷해서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논란이 한창인데 뉴질랜드는 작년에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기 전에는 이제 좀 좌파 노동당이었다가 이제 바뀌면서 국민당 우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권이 이름도 교체가 비슷하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 기사 한번 보실게요. 요 기사 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차법 이제 변경 바꾼다 이런 건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이전 정부인 그 노동당 정부에서 만든 임대차법이 있는데 요걸 다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발효를 할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노동당이 해요. 만든 거 다 바꾸는 거예요. 네. 다시 원상복구. 네, 대표적인 게 90일 다이나믹이네 여기도 뉴질랜드. 다이나믹 뉴질랜드. 어느 나라나 똑같아. 90일 이전에만 통보를 하면 아무 이유가 없어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규정을 다시 법에 포함을 시켰어요. 네. 90일 전에만 얘기하면 세입자를 그냥 내보낼 수 있어요? 야, 네, 너무 그걸 또 다시 이건 너무 포함을 세다 이거는. 시켰어요. 또. 우와. 근데 이거는 해고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냥 해고할 수 있다는 똑같네. 아니, 이거는 아니 원래 전세 계약이 2년 했는데 한 달밖에 안 살았는데 90일 전에만 얘기하면 나간다고? 누가 조금만 더 준다겠다는 사람 있으면 바로 쫓아내는 거야. 에이 이거를 설마. 지난 노동당 정부 때는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특정한 이유가 있다는 전제 하에 90일 전에 통보해야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었어요. 노동당 정부일 때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낼 때 뭐 집을 처분한다든지 아니면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월세를 체납한 거죠. 안 내서 뭐 몇 개월 이상 안 네. 낸다든지 이 세 가지 경우 말고는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을 때 정말 면접 보듯이 정말 아주 엄격하게 보거나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좀 오히려 비워놓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 그냥 비워두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사 또 보겠습니다. 완전 그거랑 똑같군요. 해고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직원 뽑을 때 신중한 거랑 똑같은 거네. 네, 맞아요. 요 아까 그 화면 네, 요거 보여주시면 올해 3월 기사인데 집을 구하는 게 취직보다 더 어렵다. 뭐 그런 기사예요. 뉴질랜드 민간 임대료는 긴급한 주택 수요를 해결할 수 없다. 뭐 그런 건데 요 기사엔 또 뭐냐면 뭐 뉴질랜드 마오리족이나 아니면 뭐 자녀가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저소득 가족 같이 이렇게 뭔가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불리한 조건, 꺼려지는 조건의 세입자들인가 봐요. 요런 조건들이. 그런 세입자들은 집을 그래도 여전히 못 구하는 그런 주거 차별이 만연한데 이 문제는 임대주택의 불안정성으로 더 악화가 됐다. 그런 기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서 또 새로 바뀌는 게 뭐냐면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뉴질랜드의 임대차 기간이 기본적으로 뭐 1년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한 임대차가 있는데 종류가 두 가지구나 뉴질랜드는. 네, 근데 임대 기간을 정해놓은 계약의 경우에는 무조건 그 기간 동안에는 살아야 돼요. 당연히 그렇지. 그쵸? 그렇지. 근데 대신에 무기한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1년 지나면 이제 그렇게 무기한으로 바뀌기는 하는데 뭐 무기한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여기서 이제 낯익은 얘기들이 나오죠.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그 집으로 들여오는 경우 내가 들어갈게요. 우리 아들 들어갈 거예요. 네.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그런 경우 아니면 뭐 직원의 사무실로 쓰거나 아니면 직원을 뭐 직원한테 제공하겠다 뭐 이런 경우는 42일 안에 통보하면 되는 걸로 바꿨어요. 네. 무기한 임차라도 임대라도 네, 원래는 내가 들어가서 내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는 쫓아낼 수 있어. 무기한인데 지금까지는 무기한이 사는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리모델링하거나 집을 팔거나 그랬어야 되는 거니까 못 내보내는데. 그리고 그 기한도 있기는 했었어요. 63일인가 90일인가 안에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걸 더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면 42일 전에만 통보하면 되고 아들이 들어와 직원이 들어와.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 하여튼 네가 싫어. 네, 그러면 90일. 그거는 90일 전에 통보하면 되고. 야, 그래도 되게 하시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정책들이죠. 너무 많이 비슷하죠.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이 현 정권에 들어서는 뭐 임대인에 대한 이자 공제 혜택도 다시 넣고 그다음에 뭐 임대인들이 조금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런 주택임대 사업자 양성화 방안. 네, 그래서 이제 주택 수를 늘려보자. 그 우리도 했던 건데.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 말미에 보면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어떻게든 좀 마무리를 또 해야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임대료 통제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제한되고 수요가 많을 때 가장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살 곳을 찾는 사람들을 굉장히 압박을 한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임대인이 더 나은 거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시가 더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거다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유럽에도 굉장히 만연하게 생기고 있다라는 기사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어째 저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쉬하게 하냐. 그 어떻게 사람 내보내는데 한 달 반 텀 주고 하라고 하냐.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보증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뉴질랜드는 내가 듣기로 어디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받게 할 수는 있는데 한 달치 이상 받으면 그것도 불법. 뭐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뭐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연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보낼 수 있는 규정은 대부분 있을 텐데 연체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난 어느 날 갑자기 얘를 내보내고 싶었어 하고 내보낼 수 있는 조항은 매우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임들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집을 나와서 다른 집 구해도 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너 집 나가라. 근데 갈 데가 없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임대 보호가 너무 강하면 사실은 주택시장이 임대시장이 이상하게 꼬이는 것도 사실이나 너무 많이 풀어주면 그것도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괜찮은 세입자고 문제가 없는데 다시 세입자 받으려면 리모델링도 다시 해야 돼, 중개수수료도 또 내야 돼. 집주인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지.
야 이유 없이 막 그렇게 집주인들이 내보내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아니에요. 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집주인이 들어갔을 때만 내보낼 수 있습니다. 되니까 집주인이 내가 진짜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 때문에 내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 가격이 막 올라. 근데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얘가 있으면 임대 가격이 뭐하니 못 올라. 그럼 내가 들어간다고 말해서 일단 쫓아낸 다음에 비워놓고 높은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되면 임대료가 가격이 상승했을 때 쫓아내려 유인이 너무 강해져.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가격이 상승하면 높은 가격을 내야죠. 네. 물론. 내야지. 내가 안 내는 바람에 다른 세입자 동료들이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내는 게 지금 법이라니까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가격이 올랐으면 더 내고 가격이 내렸으면 싸게 내야지. 근데 가격이 올랐는데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집주인이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세입자들이 더 많이 내게 된다니 거잖아요. 뭐 그래서 아까 안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쫓겨나면 살 곳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긴급 주택 지원 프로그램 뭐 이런 게 뉴질랜드에 있어서 일주일 동안 공공주택에 어떻게든 살게 해주는 일주일 비용을 정부가 내주는 그랬지 사실 막 그런 것도 그런 필요하지. 것도 있어요. 맞아요. 네, 아까 그 에어비앤비로 바꾼 그 집에를 가시면 되겠네. 근데 이번 하면 정부 되겠네. 들어서 그런 혜택도 좀 줄이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혜택도 줄이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대신에 그러니까 실업보호 프로그램이 잘 돼 있으면 사실 해고와 실업보호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것도 괜찮긴 한데 실업 보호 프로그램은 잘 될 수가 없고요. 그거 나라 돈으로 어떻게 월급을 줍니까? 근데 해고가 자유로운 그 상황 자체가 실업 보호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해고가 자유로우면 더 열심히 뽑는다고요, 직원을. 네. 그러니까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이제 걱정 없이 직원을 뽑아야 되겠다 하는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그 자체가 그게 해고에 대한 안전망이 된다니까. 크게 보면 그렇긴 한데 그게 싸워라. 예를 들면 내가 딱 했는데 그 다음 날 딱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오늘 관뒀는데 내일 그럼 짠 새 직장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고가 되면 그 빈 공간을 월급이 없는 상태에서 버텨야 되는데 그게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그게 심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그게 심각하면 보호해주면 되죠. 그게 심각하면 우리는 해고만 되면 무조건 똑같이 주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실업급여 다 받아가면서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이 네. 집단으로 있잖아요. 네. 그게 누구 돈 뺏어가는 겁니까? 네. 더 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그런 분들 때문에 못 주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해야. 내가 아까 전에는 무슨 그 얘기는 얘기하는 거 그 얘기는 알면서. 안 하고 요 얘기만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자, 네. 여러분 제 의견이 안 프로 의견이 똑같아요. 우리 프로 끝나고 밖에 나가서 걸어가면서 둘이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카메라 앞에 있다고 자기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억울해 죽겠어 진짜 여러분. 아니, 이런 얘기예요. 인정. 균형이 좀 이렇게 맞아줘야지. 네, 아무튼 네. 그렇다. 사실 알고 보면 비슷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야, 그 얘기 들으면 자꾸 하십니까? 되게 이상해. 네. 자, 오해진 소장님. 오늘은 뭐 개인기 안 보여주십니까? 그렇게 매주 보여드리게 매주 보여줄 되면 순 없다. 네, 오늘은 보여드릴게 요 티셔츠. 언더스탠딩 티셔츠. 새로운 디자인이 또 나왔군요. 네. 야, 요즘 여기 있는 게 유행입니까? 뭐 이렇게 나이키처럼 뭐 이렇게 입거나 뭐. 아니요, 그런 거 그냥 아니에요? 제가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뭐. 제가 이렇게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아, 빨리 좀 옷을 한번 언더스탠딩? 만들어 입어야겠다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굿즈 같지 않으면서 뭔가 좀 뭐 괜찮아 보이나 싶어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먼저 입어봤습니다. 저거 우리 그 언더스탠딩 쇼핑몰에 네. 곧 아직 안 올렸죠. 네, 여러분의 반응을 그래, 좀 반응 좋으면 올리고 안 좋으면 그냥 네, 원서 이제 선생님 혼자 입는 걸로. 혼자 입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해진 소장님 오늘도 이거 다야? 이게 다예요? 뒤에도 있는데 시간이 뒤에 많이 있는데 됐다고 이제 해서 뭐 네. 하나 더 해주실래? 아닙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하면 안 됩니까? 네. 짧지는 않아서요. 네. 우리 둘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느라고 지금 시간을 날렸다고. 죄송합니다. 지적을 받았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또 저희는 이게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네, 좋습니다. 근데 항상 왜 그쪽에 서서 균형을 맞춥니까? 그렇지. 항상 내가 항상 이렇게 항상 내가 얘기하니까 이쪽에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지. 그건 인정.
예. 네. 자, 엄선아님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